어제 유튜브 시작을 알리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소감이 어떠세요? 서령투브 첫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도 또 하나하나 써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그 탈북 스토리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그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요? 네. 제가 이제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일행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 가족들 사진이랑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아버님 그 사진 그리고 가족들 사진이랑 그리고 이제 돈도 좀 챙기고 그리고 당증도 챙겼습니다. 근데 당증은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상점은 왜요? 그 이제 당증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군복무 7년 보상이 그 당증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당증을 가지고 가면 이제 처벌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조직 생활을 하는 조직 책임자 세포비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오고는 싶었지만 이제 당증을 챙겼다가 이제 그분이 또 처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증은 따로 빼놓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만 가지고 출발을 했죠. 그럼 출발할 때 그 위험했거나 또는 긴장된 순간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예, 그런 얘기도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출발을 해서 오후 한 2시쯤인가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지역에 이제 평양에서 공연을 왔었어요. 그 유명한 그 예술단이었는데, 그래서 이 공연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막 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는 쪽이랑 저희가 압록강을 가는 쪽이랑 이렇게 어기는 그런 이제 방향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뭐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딱 가다가 어떤 남자를 마주치게 된 거죠. 근데 그 남자가 보이부에서 일하는 북한에서는 보이부 떼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떼또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뭐 짐을 보자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그 순간에. 그러면 저희는 바로 탈북 시도라는 게 들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진도 들어가 있지. 근데 그쪽을 이제 그 압록강 쪽을 가는 사람이 중국 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탈북을 암시하는 이런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잡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조금 이제 좀 침착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좀 긴장되거나 막 이렇게 되면 그 사람도 눈치챌 수 있으니까 그 일행이랑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척 하면서 그냥 쓱 지나갔었죠. 근데 지나가고 나서 엄청나게 긴장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손에 땀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연선을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순간인가요? 보이부가 이제 저희를 잡으려고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그 압록강 쪽을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 길로 쭉 가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느 길로 갈까? 이쪽에 그 한쪽은 산이 있는 쪽이고 한쪽은 그냥 좀 평지길로 이렇게 쭉 가는 길인데 그쪽은 차도 다닐 수 있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선택했던 길은 산을 넘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어서 조금 험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험한 길로 선택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산을 넘고 압록강까지 도착을 한 그 시간이 6시쯤 도착했더라고요. 근데 보이부는 이미 출발해서 저희를 잡으려고
국경 연선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걸 그때 당시는 몰랐었고 라오스에 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보이부가 그 원래는 저희가 산 아니고 이쪽 길이 좀 더 쉬운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길을 만약에 갔으면 그때 바로 잡혔죠. 그럼 그렇게 압록강을 무사히 건너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더 들었나요? 좀 안도를 했죠. 왜냐면 중국은 북한보다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또 한쪽으로는 되게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뭐 출발하면서 친척들이나 친한 사람들한테 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되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럼 압록강을 건너곤 그런 생각이 드셨고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또 어디로 이동을 하셨을까요?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그 압록강 연선을 쭉 따라서 중국 도로가 있거든요. 그 중국 도로를 따라서 한 15km 정도까지 가야지만이 저희 목적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밀수할 때 알던 거래처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전화기를 빌려서 동생한테 전화를 해야지 브로커가 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또 난이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또 비도 오고 중국 쪽에는 차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따라서 계속 가다가 차가 오면 또 풀숲에 뛰어들어가서 숨었다가 또 차가 지나가면 또 다시 나와서 걸어가고. 근데 걸어가다 보면 또 엄청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비도 오고 이제 축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다가 또 나무 밑에서 비도 끊고 이제 비닐방 막 펴놓고 조금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오다가 밀수꾼들도 만났어요. 이제 북한 사람들이 밀수하러 중국에 넘어가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야외에 나와서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말소리가 들리면 저희는 아, 저건 분명히 북한 사람들이다. 근데 북한 사람들한테도 이제 마주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거기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이 밀수 다 끝내고 또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출발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됐던 거죠. 근데 또 여기에서 또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를 이제 보이부가 추격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인데 보이부가 중국 쪽에도 이미 연락을 해가지고 그 도로 쪽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엄청 깜깜해가지고 가까이까지 가야지 이렇게 사물이 보이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갓길에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승용차가 불도 안 켜고 조용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드는 거죠. 왜 이 밤에 저 국경 쪽에 중국차가 올라올 일이 없거든요. 그 중국차들이 보통은 이제 잘 안 올라와요, 밤에는. 근데 저렇게 올라와 있다는 건 뭔가 이제 수상한 거죠. 그래서 아, 저 차를 그냥 지나가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불숲에 숨었죠. 근데 그 차가 저희가 지나가야 되는 다리 앞에 그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다리를 무조건 건너야 되는데 강도 건널 수가 없어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물에서는 막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와랑와랑 들리고 그래서 뭐 강을 건널 수도 없고 그 다리를 무조건 건너야 되는데 거기 차가 있잖아요. 근데 숨어서 자세히 보니까 웬 그 건장한 남자가 그 차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 담뱃불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뱃불이 움직이는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차에서부터 조금 그 다리 반대 방향 쪽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올라갔다가 또 조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또 많이 올라갔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작전을 짰죠. 저 사람이 그 다리 반대쪽을 갔을 때 우리는 그 틈을 타서 다리를 이제 건너자. 그렇게 하려면 되게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 담뱃불을 보고 저희는 아는 거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차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 때 저희가 이제 살금살금 차 밑에까지 기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 사람이 쭉 멀리 갔을 때 그때 이제 딱
뛰자 이렇게 하고 바로 뛴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때 그냥 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뛰다가 그 사람이 뭐 쫓아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갈 수도 없고 다시 또 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뛰었는데 뒤를 돌려다보지 않고 한 100m 넘게 그냥 뛰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앞만 보고. 근데 100m를 뛰어서 풀숲에 또 딱 들어가서 숨었어요. 근데 풀숲에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키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이 저희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강물 소리도 막 들리고 이제 비도 오고 했으니까 저희 뛰는 그 발자국 소리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탈북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